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방송 RTV 제도약의 길을 묻다를 진행을 맡은 박대영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시민방송 RTV가 20년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시민 종편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시민방송 RTV에 관심을 갖는 시민분들이 많아지셨고, 또 이번이 마지막 제도약이라는 생각으로 공익 채널 선정과 IPTV 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민방송 RTV가 제도약을 하기 위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묻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시민방송 RTV 제도약의 길을 묻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RTV의 전 이사장님이셨던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금 예전에 그때가 이사장 맡으셨던 네. 때가 언제죠? 2009년, 10년, 네. 뭐 11년, 네. 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했을 것 같은데. 맡으셔서 네. 정말 그때 참 어떻게 그 난관을 뚫고 버티셨을지 참. 저는 크게 한 일은 없고, 네.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보태주는 역할 정도 했고, 네. 실무자들이 그때 힘드셨었죠. 네. 그때 윤경서 씨가 그때 총괄을 했을 텐데, 네. 김영철 씨가 이전에 하시다가 네. 참 뭐 사람 몇 명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아마 해고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 축소시킨. 그 인원 감원도 네. 대규모 감원도 있었고, 네. 또 이 정부 지원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그때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기억이 이제 뭐 한 10년 넘게 네. 이제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좀 기억나는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요? 그때 이제 예산이 줄어드니까 대폭 축소해서 스튜디오가 없잖아요. 네.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가 없었군요. 예. 그때 이제 그 이전에는 저기 서울역 앞에 서울역 앞에 자체 있었죠. 공간이 제법 멋있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관악 쪽에 구로 쪽인가 네, 그쪽에 구로 쪽이. 예, 우리 창작과 비평사의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그걸 함께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그쪽으로 이사 가서 겨우 이렇게 방송을 제작할 수 있었어. 백남청 예, 예. 회장님 계셨어요. 윤학청 이사장님이 창비가 크게 지원을 그때 한 셈이죠. 네. 예. 그 덕에 이제 스튜디오도 이제 같이 네. 쓰고 창작가 비평과 그럼 같이 같은 그랬을 공간에서. 같은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랬군요. 스튜디오가. 예. 그때 뭐 사실 뭐 자체 제작 프로그램도 좀 만들긴 만들었었죠. 그때 이제 뭐 이주민 프로그램들이랄지 네. 하여튼 그런 새로운 시도들, 네.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도들 뭐 했죠. 그때 이제 그 의원님 그때 이사장님 계실 때 물론 이제 뭐 내리막 아주 그 절벽과 같은 네, 그런 예. 경험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그때 좀 뭐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뭐 그래도 이런 일들은 좀 그때 시도를 해봤었다 이런 또 기억은 있으신지요? 그때 하여튼 시민사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주민 문제랄지 환경 문제 등등 기성 방송들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꾸준히 뭐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법적 지위가 좀 좋았던지 어찌됐건 그 케이블 방송에 상당히 앞부분에 또 우리 시민 방송에 올라와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사회적 지위는 그때 지금보다는 훨씬 또 보장이 됐던 측면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받았었고. 예, 지금보다는 나았죠. 그때는 공식으로 프로그램을
채널 방송을 했으니까. 네. 예. 뭐 지금도 이제 케이블에 또 나가고 또 여전히 이제 스칼라이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스칼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예. 이제 작년은 뭐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작년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채널을 퇴출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마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민감했을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니까. 네. 그 당시 처음에 시민방송 탄생할 때 스카이 방송도 막 탄생할 때니까 같이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해서 자기들의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된 측면이 있었죠. 왜 우리 방송, 스카이 방송이 필요한지.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했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니까 참여정부 시대니까 시민 참여라는 주제가 또 화두가 됐고 하니까 했을 텐데, 이제 뭐 정치적으로 많이 상황이 변하니까 뭐 굳이 뭐 참여 방송이 뭐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겠죠. 네.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참여, 시민 참여라는 화두는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 채널이 이렇게 뭐 사업자의 어떤 뭐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넣고 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뭐 RTV가 사실 이명박 때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RTV가 사실 존폐기로에 한번 섰고 그 당시에 또 이사장님 또 의원님 이사장님 계셨고 또 지금 또 한 10여 년 지나서 스칼라이프도 KT 자회사다 보니까 KT가 이 민감하죠. 아주 민감한 네, 회사거든요. 민감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보니까 뭐 정권에 아마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퇴출을 네. 고민하다가 그냥 잔류를 시킨 것 같고 올해는 정권이 바뀌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재빨리 퇴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돼. 네. 저희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네.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네. 법적 지위를 얻는 방향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민들 직접 참여하는 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다 인정할 텐데 네. 또 정치적으로 보면 늘 불만 세력들의 집합소 아니냐 뭐 해서 늘 집권 여당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테니까 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그걸 잘 설득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국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좀 키우고 모아서 법적으로 이 시청자 참여 방송, 시민 참여 방송을 하나 공적으로 만드는 거 이걸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송법 이제 70조 7항 이게 시청자 참여를 보장한 규정이 방송법 70조 7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내용만 있고 시청자 참여 채널이 어떤 공익 채널로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또 법에 없다 보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공익 채널의 시청자 시청자 참여 분야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그게 또 빠져버리는 그런 그래서 결과. 노력을 하십시다. 네. 이 기회에. 네. 그래서 의원님께도 이제 좀 여쭤보기도 하고 저희가 좀 부탁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뭐 요즘 유튜브가 그렇죠. 대세죠. 대세이고 또 뭐 의원님도 예. 유튜브 채널 뭐 저는 유튜브 채널을 못 갖고 있습니다만 네. 유튜브 시청자죠. 네 유튜브를 네. 또 의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네. 유튜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의견들을 참조한 옛날에는 직접 민원인을 만나야 했는데 네. 유튜브에 올라온 각종 이야기들이 곧 우리의
민원이기도 하고 정보이기도 해서 아, 정보, 그러니까 시청자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예,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시청자 참여 채널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가 결국 그 기능이 일단 유튜브가 그걸 상당 부분 이제 네.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좀 그런 스스로 좀 그런 질문들을 좀 해요. 유튜브 시대에 RTV가 존재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낼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계속 자문을 예. 스스로 묻고 있거든요. 결국은 프로그램의 성공이니까 음. 뭐 공적으로 아무리 법적으로 지위를 주어도 그 대중들의 그 공감대 또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네. 사실은 뭐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나 YTN 있지만 그 내용이 좋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안 보잖아요. 네. 그렇듯이 시민 참여 방송을 공적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일도 하나 해야 되지만 시민 참여 방송이란 뭘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질 좋은 시민들의 시원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성공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콘텐츠가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그 미디어 환경이 좋아져도 네, 이게 뭐 사실 폭발적으로 미디어 환경은 이제 변화를 계속 하고 있고 사실 뭐 제도가 거기 이제 못 따라가는 점들이 있어서 또 그 계속 이제 유튜브에는 또 특히 이제 규제도 방송법 규제도 이제 덜 받고 하기 때문에 그 1인 미디어들이나 이런 데도 뭐 작은 미디어라도 거기서 어떤 그 슈퍼챗이라든지 이런 그 수익 기반들을 네. 확보를 계속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뭐 미디어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RTV가 설립될 당시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빨리 이 변화를 예. 이루어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는 뭐 RTV 그 TV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해서 넷플릭스 이렇게 보시듯이 TV에서 그래서 RTV 앱을 열면은 RTV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RTV에 가면 진짜 다른 유튜브와 달리 색다른 게 있다. 뭐 그 색다름을 잘 찾아내서 그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도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지위를 획득하는 일은 꾸준히 해가 돼. 네, 예. 언제 마당 벌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하나씩이라도 찾아서 대중과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RTV의 역량을 축적하고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RTV가 이야기하는 거 RTV의 방송은 나한테 유익해 그리고 재밌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유익하면 재미가 없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RTV에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보 공개 청구 제도 있잖아요. 네. 그 제도를 이제 바탕으로 알 권리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새로 진행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뭐 시민들이 이제 에피소드들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청구해서 알아내고 또 경찰이나 소방 쪽에다가 어떤 걸 또 알아볼 수 있는지 뭐 최근에 방송한 건 이제 뭐 국회 또는 또 어떤 정보 공개 청구를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좀 소개해주고 청구 방법이나 이의 신청 방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유익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를 또 가미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약간 재미있는 뭐 부분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스스로도 좀 만들고 또 시청자들이 만드는 컨텐츠들 중에서도 저희가 또 발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오늘 그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하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도 좀 강조를 좀 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네, 시민사회가 그 목소리를 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직접 예를 들면 KBS나 MBC에 그쪽에서 취재해주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를
대중들이 알릴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커다란 이슈되는 의제는 뭐 취재가 오기도 하지만 네. 작은 소그룹들의 의제는 내가 억지로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지만 진짜 의미 있는 네. 화제나 주제, 네. 민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꼭꼭 집어서 이렇게 직접 그 참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현장도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 마침 여기 여의도에서 오늘 그 학교 비정규직 그 집회가 크게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언론에서 뭐 보도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야. 네. 그저께 간호사들이 몇천 명 와서 예의도를 배웠거든요. 네. 그리고 하늘에다 크게 국회 쪽을 바라보고 프랑카드를 했어요. 예전에 좀 밖으로 프랑카드가 돼 있잖아요. 네. 하늘에 커다랗게 간호사법 제정하라고 띄워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거 큰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가 뭐 정부 수립하고 지금 뭐 거의 7, 80년, 100년을 이제 오는데 간호사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세무사법도 있고 뭐 그렇죠. 작은 직역들이 법이 있는데 간호사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예를 들면 간호사가 주사도 사실은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약간의 그 쉬운 의료 처치들은 간호사가 전부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고 나면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을 못 만들고 있었는데 왜 못 만드는지 네. 그걸 그 간호사들한테 들으면서 계속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방송들이 딱 그때 반짝하고 해주지 해주질 않아요. 근데 간호사들은 그래도 큰 집단인데 네. 그보다 소집단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늘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뭐 전달해주고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환노위를 갔는데 네. 네. 그 지역의 환경 피해, 아하. 전국적인 피해는 이 뉴스가 다뤄지지만 네. 지역에 우리 동네에 큰 뭐 축산단지가 들어가지고 도저히 냄새 나서 못 살겠다. 근데 그건 누구도 신경 안 써주거든요. 뭐 그런 걸 알지. 뭐 그렇게 그 이슈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소수자라도 늘 대변해주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또 법도 꾸준히 만들어지는데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네. 큰 이슈되는 법, 뭐 요즘 금융 소비자 투자자법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막 몇십만 명 되니까 몇백만 되니까 관심 갖는데 엊그저께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지 마라 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어제. 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막 라쿤이니 뭐니 뭐 막 야생동물 집에서 키우잖아요. 많이 키우죠. 그 TV가 막 보여주기도 하고 네네네. 또 쓰다듬기도 하고 네네네. 뭐 카페에다 막 그 야생동물 데려다가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동물 착취잖아요. 그리고 또 역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기도 하고 아. 그래서 동물원 허가받은 동물원 수족관 외에는 키우지 마라 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재밌고 또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네, 모르고. 뭐 그래서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면 풀어보면 될 게 있는데 기성 언론은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국회에는 여야가 맨날 대변인 나오고 막말하는 거 이것만 이슈가 되지. 그렇죠. 국회를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지금 예산이 첨예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노인정 예산을 쟤네들이 깎았거든요. 맞아요. 예. 왜 깎았냐고 하니까 기재부 장관이 뭐 식대가 좀 줄었더라 올해. 그러니까 불용 예산은 원래 깎거든요. 근데 안 쓰니까 깎는다.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해먹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깎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밥을 먹어야지. 지금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올릴 거고. 아까 지역화표도 그랬지. 뭐 복지 쪽에서도 뭐 장애아들을 위해서 뭐 할지 뭐 지역아동센터 그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인데 거기에 예산을 깎지 뭐 이런 것들 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기성 언론이 잡아주지 않는 팩트 체크 같은 거. 네. 나는 그 JTBC가 한때 팩트 체크를 했는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JTBC를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진짜 시원했거든요. 그렇죠. 막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 언론이 막 받아 쓰잖아요. 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네, 네. 근데 한꺼번에 딱 해서 그 법과 그 숫자를 누군가 확인해서 딱 알려주면 그걸 잠재울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뭐 방송사에서 RTV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분야의 팩트 체크만 하는 전문가들 뭐 소그룹을 좀 만들게 해가지고 그들이 매번 이슈가 터지면 빠르게 요즘은 인터넷에서 확 찾아내잖아요.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이 그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 가서 조명을 조명을 했니 안 했니? 네, 근데 네. 그 팩트 체크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문가들은. 네, 네. 그럼 이렇게 싹 정리해서 팩트 체크 해준다 그러지. 아하. 노웅래 의원이 지금 뭐 집에서 3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노웅래 의원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노웅래 의원이 말한 바는 그동안 그 현금을 모아놨다. 그거 맞다. 근데 그 조의금 받은 봉투째 그냥 놔뒀대요. 돈 뭉치를 놔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봉투 안에 들어간 누가 채로. 10만 원 줬니 50만 원 푼돈을 모아서 싸놓은 거야. 아. 그 정리 안 하고. 네. 그 정리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을 왜 싸놓고 신고 안 했냐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누구도 그 이야기는 전달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선일보가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갔다. 근데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12시부터 3시까지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니 네.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발 빼서 이제 김의겸 의원도 유감이라고 했더구만. 네. 근데 그러면 정보공개에서 12시에서 3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휴대폰이 다 가지고 갔을 테니까 네, 네. 통신 확인하자. 네. 위치 추적 확인하자. 네, 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공격만 할 일이 아니고 네. 김의겸이 죽일놈 하지 말고 네. 나 떳떳해. 내가 내 신원을 하면 되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그 자기 캄플라치를 하는 것은 그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잤어. 내가 위치 추적 딱 뭐 이렇게 띄워주면 되지. 정보 공개할 때. 네, 네. 그거면 끝나는데 그건 안 해주면서 나는 그날 안 갔어. 그 근처도 8년 동안 안 갔어. 그 말을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요. 그럼 8년 동안 네 위치 추적 전부 한번 내봐. 청담도 안 지나갔는지. 이세창 씨는 벌써 거짓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과학적으로 어디선가 해주고 지금 우리가 시달리는 게 국회의원이 지금 누구들 연금 받잖아. 네. 근데 2012년도에 그거 없앴거든요. 네,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헌정의 지원법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헌정의 회원들한테 국회의원 하고 나면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쪼개서 일부 그 나눠 가진 거예요. 네. 연금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19대부터 국회의원들은 그 헌정에 들어가도 그걸 못 주게 잘라버렸어요. 아하.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서 공격할 때 국회의원들 그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네들은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다며.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들은 팩트체크 좀 해 누가 해주면 좋겠어. RTV가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연금 받나? 받는다는데? 네. 그래갖고 따닥 누군가한테 조사시켜가지고 2012년에 없앴네. 그때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전혀 지원이 없네. 뭐 이런 거. 분야별로 많이 있을 거라고. 그 헛소리들이. 네. 이거 하나하나 잡아주면 사회가 좀 정화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언론이 정화되지. 맞아요. 사실은. 언론들이 그냥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누구 하면 받아서 진실처럼 적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다운표. 예, 그래서 받아서. JTBC가 팩트체크를 열심히 해서 한동안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권위 있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팩트체크 전문 방송 있으면은 네. 진짜 많이 볼 것 같아. 팩트 체크. 아. 네. 궁금한 거. 저희가 한번 적극 막 물어가지고 네. 이거 팩트체크 한번 해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라는데 맞나요? 그러면 진짜 맞는지.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데 맞나요? 네.
뭐 이런 걸 알지. 사실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팩트 체크만 제대로 해줘도 네. 시민들이 좀 이 거짓 가짜 뉴스에 속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미디어 오늘이 조금씩 하는데 거기는 방송이 아니고 언론 쪽, 신문이라 네네, 미디어 오늘을 누가 보냐고. 좀 약하죠. 아무래도 이 말과 글 중에서 말이 아무래도 훨씬 뭐 사람들한테 영상이 네. 훨씬 쉬우니까 네,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게 훨씬 그렇죠. 편하잖아요. 네. RTV가 그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정보 공개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네. 그것도 하나의 정보 공개잖아요. 네네, 바른 정보 공개. 네. 그래서 팩트 체크지. 사실 이제 의원님은 훨씬 그 일반 국민들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듣는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RTV 옛날에 이사장님도 이제 방송사를 운영도 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쭙자마자 바로 아이템이 그냥 막 나오시네요. 뭘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도 정보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 대통령의 7월 20일 저녁에 새벽에 통신 기록. 통신 기록, 네, 위치 추적 기록 네, 자기가 밝혀라. 근데 대통령은 그렇다 치면 장관은 밝혀도 될 걸. 대통령은 원수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네, 네. 근데 대통령은 사무실에 있었다니까 사무실에 누군가 증언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김대기 실장이 네, 사무실에 있다고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 그날 있었어. 네. 누구누구 봤잖아. 이렇게 해주면 끝날 일을 네, 김우겸이만 나쁜 놈이라고 죽이면 되냐고.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자기 증거를 내고 해야지. 자기 증거는 내놓지 않고 네가 나쁜 놈이야. 지금 MBC를 상대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한동훈 장관의 차량 운행 일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일지를 안 적은다면서요. 장관은 안 적는답니다. 그래도 됩니까, 의원님? 그러게 장관은 뭔데? 네. 국민인데. 제가 그래서 감사원장도 차량 운행 일지를 혹시 작성하나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장도 안 적는데요.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를 해봤자 그러면 네, 청원 코너를 만드셔가지고 네, 지금 청원 제도가 있어요. 네, 네. 옛날에는 CC에서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도 뭐 5만 명인가 뭐 10만 명인가 얼마 청원하면 바로 심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주라고 청원을 하면 청원 코너를 해서 사람들한테 방송으로 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와서 나 이런 거 너무 답답해. 이거 법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딱 양식을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 5만 명 눌러주면 청원을 넣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사람 이름으로. 네. 그러면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전부 일시 남겨라. 뭐 법으로 남기든지 시행령으로 하든지 해라. 네, 국민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공익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 보니까 300명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감사를 넣을 수가 있더군요. 그래서 뭐 그 말씀을 좀 응용을 하자면 저도 이제 오늘 아까 우리 RTV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먹으면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청원 프로그램을 뭐 만들든지 뭐 저하고 의원이 또 생각이 좀 같아서 그런데 아니면은 그 30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국민감사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국민감사를 계속 집어넣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키든지 매일 특정한 시간에 뭐 한 20분이면 20분 잘라서 네, 계속 1호, 2호, 3호 국민들 누구나 청원하면 와서 그래 그 시간 너 줄게. 네, 써서 읽어. 그리고 내가 물으면 또 대답을 좀 하는 거지. 왜 청원을 하게 됐습니까? 해가지고. 네. 그럼 별별 청원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좀 이제 재밌을 걸러서 아주 뭐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거 아니면 네, 다 이 장을 열어주면 괜찮죠. 네. RTV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가 지금 의원님 말씀만 들어도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청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생각하고 있고 뭐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뭐 국민감사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직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시민들 사이에 이게 유리가 돼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이런 미디어 이제 방송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도 앞으로 요즘 팩트 체크도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네, 바로 댓글에다 팩트 체크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방송 저는 이제 더 탐사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더 탐사에서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면요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진짜 댓글로 그 관련된 뭐 그러니까요. 전문가나 공무원분들이 바로 달아줘요. 네, 지금 방송 내용은 이건 잘못됐고 요게 맞다라고 빨리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수정도 하고 아니 김건희 씨 그 네. 캄보디아 눈동자에 사람 그 뭐야 어른데다가. 방언 있다고 네네네.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확대하고 또 이 조명을 치면 빛의 방향과 각도를 예. 계산을 해서 실제로 조명을 쓴 게 맞다. 나도 오늘 봤는데 조명 사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더 탐사 방송 중에 예.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장면. 그러니까 놀랍게 그 방송 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전문 줬어요. 분야를 해도 네.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원자력이면 원자력 음, 뭐 이런 거 팩트 체크 다 가능할 것 같아. 첨단 무기면 무기. 맞습니다. 예. 팩트 체크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참여, 국민청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월성 1호기가 네. 저쪽에서는 경제성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경제성을 조작해서 경제성을 뭐 빼고 해가지고 중단시켰다.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자료가 자체에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전성과 경제성 다 따져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시킨 건데 네. 이쪽 정부가 와가지고 계속 지금 경제성을 빼고 그때 중지시켰다. 네. 근데 그것도 팩트체크 들어가면 금방 할 때고 또 월성 1호기 주변에 지금 그 중수가 흐르고 그 누수가 되고 있다. 그것도 팩트체크하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자기들 안보 구역 내에서 그 몇십 미터 안에는 흐르고 있거든요. 새고 있거든. 저쪽 자기들 구역 밖에까지 안 흘러가서 그렇지. 원자력 그 수조에서 네. 새고 있거든요. 네. 보도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발굴을 해서 꼭 필요한 채널이 되는 것이 우리 또 앞으로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제가 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들 이미 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래서 네. 그 우선 유튜브가 네. 우선 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RTV라는 이름의 유튜브 방송으로 우선 내용을 충실히 쌓아 나가고 네. 그 토대 위에서 공익적이다 하면 국회를 설득을 좀 계속 해서 네. 자, RTV 프로그램 이런 걸 한다. 음. 이거 공익 방송으로 의무화 시키자 네.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해갈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 20년 전에 RTV라는 방송을 만든 그 정신과 취지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고 또 미디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에 맞게 또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체질 변화도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그 원하는 바도 충족을 또 시켜주는 그런 길이 RTV에 또 남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뭐 RTV 특히 뭐 당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남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시청자 방송, 시민 참여 방송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네. 시민 방송이 좀 주도적으로 그 의원 접촉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그 시민 방송의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단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네. 국회 내에서 그런 연락 간사 역할을 내가 할 테니까 네. 그 대신 프로그램은 우리 실무진들께서 잘 만들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채널이면 의원님들도 관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20년 특별 기획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셨는데 아마 역사에 또 이게 또 남을 겁니다. 20년 기념 이 특별 대담에서 우리 전 이사장님의
조언이 네. 역사의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건강하시고요. 예, 저희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민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시민방송 R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제도약의 길을 묻다. 오늘 특별히 전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이하경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즐겨 찾고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민방송 RTV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나라는 그런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저희들이 이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더불어서 함께 모색하는 것 역시도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제도약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